대표님들 가업승계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자제분들한테 가업승계를 하실 때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가업승계는 1.5세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우리 컨설턴트들이 이제 가업승계를 시작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캐나다 이런 경우에 가업승계는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가업승계를 제가 컨설팅을 가보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우리 창업 대표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소유권을 이전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가업승계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경영권을 이전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문제부터 들어가니까 다 세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업승계는 우리 대표님들의 창업 정신과 경영 이념, 비전, 미션 이런 거를 넘겨주고 그 이후에 이런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실이고요. 한번 이런 흐름을 좀 해보시고요. 아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들 자산평가를 매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토지하고 건물 자산평가입니다. 토지 건물은 장독가는 우리나라 회계는 취득 원가주의이기 때문에 장독가와 실가격이 다르거든요. 평가해 주시고 대표님들 비상장 주식 평가 매년 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세무사님들한테 매년 보고 받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 재무관리 보고서를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저희 거래처하고 논의를 하는데 비상장 주식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게 사실상 법인은 다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금액 꼭 보시고요. 대표님 개인적인 금융자산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 중에 불행하게도 10분 중에 7분은 내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다 회사에 돈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자산 관리 안 하시고 큰일 납니다. 내자산 관리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은 죄송합니다. 대표님들이 하늘에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되는 컨설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정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속세 지원되어 있는지, 부족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물려주시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효증여라는 얘기가 있어요. 불효증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금융상품 신탁입니다. 미국이나 타 외국 선진국들은 가업승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금융상품 신탁입니다. 신탁에 정해놓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 신탁이 좀 약해요. 신탁은 끊임없이 개발이 될 겁니다. 신탁을 좀 알아보시면 좋고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을 해주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대표님들 은퇴 플랜, 자, 가업승계 시작은 대표님들이 은퇴 이후를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께서 내가 은퇴 이후에도 사업이 잘 운영되는 것도 지켜보셔야 되고 대표님들 은퇴 자산 확보하시는 거. 요 순서대로 가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증여해야 될 재산들은 빨리 증여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대표님 이런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내가 두 가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 100억짜리 건물, 100억짜리 토지가 있다. 급작스럽게 상속세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토지로 물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세청에서는 현금화되는 자산을 물납으로 받습니다. 적어도 대표님 지금 내가 승계를 하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승계 로드맵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놔두십시오.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 세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로드맵 만드시고 세무사님이든 회계사님이든 같이 컨설팅하는 분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조율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승계 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후계자를 선정하시면 누구로 할 거냐? 소유 경영을 할 거냐? 분리 경영을 할 거냐? 지분은 소유 경영이 간다고 하면 물려주실 자제분한테 무조건 67% 이상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 특별결의 요건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내가 힘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67% 이상 물려주시고 지분 승계는 어떤 방법일까? 대부분 증여상속 생각하시는데 양도가 제일 좋습니다. 주식을 자녀분이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업상속 공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7년 사후 관리입니다. 7년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제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려면 뭘 많이 해주셔야 될까면 배당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배당. 그리고
지원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 특례는 100억을 한도로 해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10%거든요. 물론 나중에 상속이 되면 합산돼서 상속세 과세는 되지만 상업증여는 더 효과적입니다. 30억 원까지 10% 저율세율인데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짜리 자본금 있는 회사 하나 만들어 주실 때는 세금 한 푼도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효과적인 플랜입니다. 그리고 창업사업부에서만 잘 활용하면 청년 창업의 경우는 이 수도권에서는 50% 법인세, 소득세 50% 공제되거든요. 수도권 외 지역은 100%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증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만한 이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작년에 자산 규모 500억 정도 가업통계 컨설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섬유업종입니다. 섬유업종인데 베트남에 해외 공장이 있어요. 해외 공장이 있는데 저 만나기 전 모 컨설턴트가 우리 대표님들도 혹시 해외 공장이 있으시면 지분 투자하셔서 저기 설립되어 있는 상태시잖아요. 우리나라 가업통계에서는 해외의 주식은 무조건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무조건 사업무관 자산. 근데 이게 대표님 생각해 보시면 논리상 안 맞죠. 영업을 위해서 해외에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그거를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버린다.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우리 회계사들하고 논의 실무를 막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판례가 있습니다. 제조회사의 해외 생산 범위는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대표님들 해외 공장 갖고 계신데 사업무관 자산으로 오해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하셔도 됩니다. 해외 투자하셔도 가업상속공제 받으실 수 있고 가업을 상속을 공제 관련하셔가지고 내가 대표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하면 사업무관 자산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무관 자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 혹시 대표님들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계시면 이것도 사업무관 자산으로 봅니다. 5년치 평균 현금을 봅니다. 5년 내내 대표님 회사에 100억 원이 있었다. 사업 유관 자산입니다. 근데 한 10억씩 있다가 갑자기 올해 상속 관련해서 100억 있다. 이러면 여기 90억은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들 아마 없으시겠죠? 가지급금 있으시면 사업무관 자산. 가지급금 있으시면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고 가업상속 재산 주식 보유비 저 기간이 10년이거든요. 대표님들께서 10년 이상 갖고 계시면 다 상속 공제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500억까지 30년 이상 근무 저기 기업이 유지되셨으면 500억까지 되니까 매우 효과적인 플랜입니다. 이게 7년 사후 관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2020년도 9월에 5년으로 낮춰달라고 국회에서 일단 동의는 되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7년 사후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회사 모토입니다. 목표가 있는 컨설팅 플랜이 대표님의 사업을 지킵니다. 이고요. 대표님들 사업 건승하시고 뒤에 저희 그 회사 전화번호 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